안녕하세요. 한국어로 이야기 나누는 한국어 팟캐스트 속닥복닥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한국어 선생님 리나예요. 네. 오늘 이번 코너는요, 그냥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는 콘텐츠인데요. 원래는 제가 남편이랑 대화 콘텐츠를 찍고 있었는데, 오늘은 제 친구 다미가 이렇게 와줘서 같이 편하게 대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리나 선생님의 고등학생 때 친구 다미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예. 예. 뭔가 원래는 그냥 편하게 집에서 찍으면 됐었는데 지금 집이지만 갑자기 친구가 와 있고 하니까 약간 저도 긴장이 되네요. 근데 편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번 주 주제가 그 한국인을 배우자로 두는 것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 친구랑 이제 나이 또래가 비슷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결혼을 했고, 이 친구는 결혼을 아직 안 했거든요. 근데 동거를 하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동거라는 건 그냥 한자로는 같이 산다는 뜻인데, 한국에서는 연인이랑 애인이랑 같이 사는 걸 보통 동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그 다른, 약간은 다르지만 비슷하게 연애를 하고 있는 두 사람이 이렇게 편하게 그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아유, 선생님께서 설명을 아주 잘해 주시네요. 제 친구가 이렇게 저를 되게 좋게 봐줘요, 항상.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저는 유튜브 촬영이 처음인데요. 굉장히 지금 차분해 보이지만 시작 전에는 아마 리나 선생님이 아실 텐데 굉장히 오두방정을 떨었어요. 오두방정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어머 어떡해 너무 떨려 이런 건데,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또 시작을 하게 되니까 선생님께서 차분하게 이끌어 주시니까 저도 덩달아서 차분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잘하는데요. 감사합니다. 오두방정 뜻도 알려주시고 너무 잘하는데요. 네. 네, 딱 이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먹으면서 해도 되나요? 그럼요. 여러분께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앞에 마실 것도 있고 다과가 좀 차려져 있거든요. 네, 다과라는 게 이제 마실 음료수랑 이제 과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자연스럽게 먹으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하게 드시면서 하시죠. 지금 딱 저녁 먹기 전 시간대거든요. 그래서 살짝 출출한 시간대라서 앞에다 이렇게 다과를 갖다 놓고 먹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귀엽습니다. 네, 쿠키도 있고 오란다도 있고, 제가 갑자기 나초가 먹고 싶어가지고 나초 칩도 방금 막 사왔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배고프면 먹으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뭐부터 얘기해 볼까요? 그러게요. 우리 선생님께서 좀 이끌어 주시죠. 그러면 저는 동거는 안 해봤거든요. 동거는 안 해보고 자취를 했고, 남편이 완전 집돌이에요.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집돌이여서 우리 집에 와서 자는 걸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제가 자취할 때, 혼자 살 때 항상 잘 때 집에 갔었어요. 그래서 자취할 때도 제 남편이 저희 집에서 좀 며칠 잔다든지 같이 생활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고 그냥 바로 결혼을 했는데, 이제 다미는 동거를 이번에 처음 해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 해보니까 어때요? 만족스럽나요? 우선 저는 연애 경험이 3번인데요. 그동안에 동거에 저희가 들어오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그렇군요. 같이 살아보자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들었는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이제
정말 대한민국의 유교걸이라고 하죠. 유교걸, 그죠? 발음도 어려운 유교걸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남녀가 그렇게 결혼하기 전에 한 집에서 사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그런 이제 사상을 뜻해요. 네.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들이 같이 살아보자라고 했을 때도 아우, 어떻게 결혼 전에 남녀가 같이 살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다 하면서 거절을 했었는데 제가 지금 나이가 30이 넘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니까 이 사람이랑 결혼을 전제로 한번 살아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부모님께 다 오픈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집을 마련해서 같이 살림을 꾸려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보니 연애할 때랑은 또 다른 느낌인데요. 네. 왜냐하면 연애할 때는 저희가 이제 집에서 예쁘게 꾸미잖아요. 예쁘게 꾸며서 단장하고 밖에서 주로 만나잖아요. 네. 밖에서 주로 만나면 예쁜 모습을 보여주죠. 그쵸. 근데 이제 집에서 서로 같이 있게 되면 예쁜 모습만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뭐, 이를테면 화장을 안 한 민낯이라던가, 그죠. 쌩얼이라고도 해요, 민낯. 그죠. 쌩얼 화장 안 한 얼굴이라던가, 아니면 헝클어진 머리, 그 다음에 이제 무릎 나온 바지라던가 이런 것들을 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제 생리 현상은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매번 네. 문 밖으로 나가 있어라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가끔은 이제 제 몸에서 나는 다양한 소리를 들려주기도 해요, 서로. 굉장히 리얼하네요. 네. 그렇게 하면서 같이 부대끼면서 사니까 또 그거 나름대로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 저는 굉장히 지금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가스, 몸에서 나오는 가스, 그걸 방구라고도 하고 방귀가 원래 맞는 말이고 방구가 사투리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그냥 편하게 얘기할 때 방구라고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한국인들이. 그리고 그 방구 소리를 그냥 들려주는 걸 방구를 튼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그냥 오픈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약간 방귀라는 말이 약간 부끄러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사투리를 섞어서 방구 이렇게 귀엽게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방구 트는 거는 그러면 이제 동거를 하면서 이번 남자친구에게 처음으로 방구를 튼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오. 저는 사실은 이렇게 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대장이 네. 좋지가 않아서 가스가 많이 배에 이렇게 생성되는 사람인데, 네. 네. 그래서 남자친구랑 장거리로 이렇게 여행을 가거나 할 때 배에서 가스가 차는데 이거를 방구를 분출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꼭 이런 게 남자친구랑 같이 있을 때 참고 화장실 가서 이제 방귀를 끼려고 하면 안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랬다가 다시 돌아오면 또 방구가 또 나오려고 하고. 네. 그래서 저는 정말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참고 그랬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집에서 데이트를 한다거나 어디 여행을 간다거나 할 때 굉장히 불편했었는데 이번에 방구를 이렇게 트게 되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매우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연애를 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맞아요. 그게 진짜 숨 쉬는 거랑 비슷하게 사실 참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참으면 물론 참을 수 있겠지만 아프고, 그죠? 맞습니다. 네. 저도 갑자기 딱 생각이 나는데 방구를 약간 트기는 텄지만 막 편하게 끼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언젠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갑자기 어두워지네요. 그러네요.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 해가
구름에 숨었나 봐요. 어쨌든 그래서 한번 그 방구를 좀 완전 편하게 오픈한 적이 있어요. 전에는 약간 트기는 텄지만 약간 조용히 낀다든지 이렇게 했었는데 언제 한번 그냥 장난으로 빡 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좀 싸웠을 때였어요. 제가 좀 화가 났을 때였는데 공교롭게도 싸웠을 때 네. 약간 뭐 남편이 그렇게 큰 잘못을 보통 자주 하는 편은 아니지만 가끔 가다가 이렇게 제가 삐질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 삐졌는데 남편이 어떻게 풀어줘야 될지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방구를 딱 끼니까 같이 웃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남편이 방구한테 너무 고맙다고. 어머 세상에 방구가 이런 효과도 있네요. 네, 또 이런 분위기를 풀어주는. 냄새는 안 났었나요? 냄새요. 냄새가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네요. 냄새가 심하게, 그러니까 좀 배가 아프고 그럴 때 끼면 냄새가 많이 나지만 평소에 그냥 낄 때는 그렇게 많이 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게 나이가 들어도 방구 얘기는 하면 즐겁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짠! 네. 네, 편안하게 이렇게 방구 얘기를 처음으로 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네. 그러면 더 나아가서 다른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어떤 얘기요? 방구와 친구격이죠. 예. 이제 방구 많이 끼면 뭐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약간 두려운데요? 이 방송 되나요? 식사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약간 적당히. 네. 네, 뭐 근데 그런 에피소드가 있나요? 사실은 저는 화장실을 문을 좀 열고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네. 아마 동거 하시는 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이게 문을 꼭 닫고 쓰는 사람이 있고 저처럼 문을 좀 오픈해 놓고 사용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좀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는 닫습니다. 근데 남편은 열어놔요. 그렇군요. 반대네요, 저희는. 그래요? 네. 여시나요? 저는 열고 제 남자친구가 문을 꽁꽁 닫거든요. 그래요? 네. 딱 반대네요, 진짜. 네. 그래서 가끔은 제 남자친구가 이제 응아를 하러 갈 때 저는 문을 앞에서 두드려요. 네네네. 다 돼가 끝내가 끝나가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일을 보고 있을 때 반대로 남자친구는 문을 닫아줘요. 그럼 제가 문을 또 열어요. 왜냐하면 이 밀폐된 공간이 저는 좀 싫더라고요. 그래요.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좀 문을 열어놓고 볼일을 보는 편이에요.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어떨지 모르겠네요. 네. 이거 저도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한 건 아닌데 항상 약간 결혼 후에 느끼는 점? 이런 거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결혼하고 나서 의외로 느끼게 되는 불편한 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이야기할 때 제가 항상 말하는 게 그 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히려 문들이 닫혀 있을 때 안정감을 느껴요. 편안하다. 뭔가 좀 이렇게 뭔가에 보호받는 느낌이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밖에 그냥 서 있는 것보다 어떤 집 안에 벽이 있는 곳에 들어가 있을 때 좀 내가 막 뭘 해도 남들이 볼 수가 없고 이런 상황일 때의 편안함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문을 닫는 걸 엄청 좋아합니다. 그냥 창문도 닫고 제가 방에 있어도 방문 닫아놓는 걸 좋아해요. 근데 남편은 다 여는 걸 좋아해요. 특히나 밤에 잘 때 저는 안방 문을 닫고 싶거든요. 네, 모든 문을 이렇게 닫아놓는데 남편은 그러면은 뭔가 공기가 적어지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문을 자꾸 열어놓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극복을 좀 하셨나요? 어떻게 극복했냐면요. 그냥 익숙해졌어요. 누가 이겼어요? 문을 열어놓습니까? 닫아놓습니까? 그냥 열어놨죠. 왜냐면은 저는 그냥 심리적으로 조금 불편하다 이거였는데 남편은 머리가 아프다고 하잖아요. 네. 신체적으로 힘들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제가 또 양보를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마음 착한 이나 선생님이 또 배려를 해주셨네요. 아니 근데 마음이 착하다기보다도 그런 게 있어요. 그 남자들이 그렇다고 하는데 이것도 근데 다미 커플은 반대일 것 같기도 한데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 남편은 한번 얘기하면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까먹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자면요? 그러니까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닫아놓고 그냥 제가 닫아놔도 나중에 가서 그걸 그냥 열어놔요. 한번 뭔가를 요청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알겠다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걸 까먹고 똑같은 행동을 또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까먹으면 까먹은 대로 자꾸 열어놓으니까 저는 그렇게 누가 요청을 하면 그게 생각이 나서 그거를 그대로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신경이 쓰이는 편인데 남편은 약간 좀 리셋이 돼요. 날아가요. 그래서 그냥 까먹고 그냥 열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남편분이랑 은근히 공통점이 많네요. 약간 뒤집힌 것 같아요. 우리의 남녀 사이가 뒤집힌 것 같아요. 제 남편분을 살짝 변론을 해보자면 네. 저는 누군가가 요청이 들어오면 저도 물론 신중하게 잘 듣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닌데 까먹어요. 그죠. 까먹죠.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뭔가 요청을 했는데 제가 그 사실을 까먹고 그 똑같은 행동을 또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대방이 그렇게 말고 이렇게 해달라고 했잖아 라고 할 때 어머 미안해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그 남편이 진짜로 그냥 진짜로 까먹은 걸 저도 느껴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느낌이 있잖아요. 일부러 안 하려고 하면 느껴집니다. 근데 일부러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까먹었구나. 이게 그 표정이나 뭐 행동이나 이런 데에서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진 않아요. 오히려 확실히 진짜 까먹은 게 맞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제가 그러려니 하고 넘기게 되더라고요. 우리 리나 선생님이 상당히 배려를 많이 해주고 계시네요. 배려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해를 그러니까 하게 되는 거네요. 살아가려면? 그렇죠. 그냥 이렇게 열어놨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문이 열려 있어요. 지금 출근한 남편에게 전화해서 왜 열어놨냐고 할 수도 있겠죠. 한두 번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는 겁니다. 문은 내가 이렇게 화를 내던 안 내던 내일도 열려 있을 것이다. 그러면 네. 그 화낼 시간에 그냥 제가 할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이래서 결혼을 하거나 같이 살게 될 때 돌을 닦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스스로가 내려놓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문 가지고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는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저도 이야기를 물론 했죠. 근데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거 말고도 동거를 했더니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나요?
새롭게 알게 된 사실. 뭐가 있을까요? 사실 동거를 하면 정말 당면하게 결혼까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동거를 하다 보면 너무 편안하고 그 자체로도 만족스럽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지라는 생각만 하지 실천을 하기까지 미루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이미 같이 살고 있고, 네. 뭐 결혼이 보통 헤어지기 싫어서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네. 집에 따로 가기 싫어서. 근데 이미 같이 살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다미 씨는 결혼식 자체에 대한 로망은 없나요? 이게 제가 정말 모 아니면 도 같은 게, 현재로서는 결혼식에 대한 거창한 그런 꿈은 없어요. 그래서 뭐 예쁜 웨딩드레스를 입고 멋있는 식장을 잡아서 사람들을 많이 불러서 이렇게 축복받으면서 하고 싶다라는 생각보다는 제가 크리스찬이에요. 성당을 다니는데 예쁜 성당에서 이렇게 지인들 몇 분 모셔놓고 조용하게 결혼식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부자였더라면, 돈이 많았더라면, 바다 같은 곳에서 오, 네. 자연과 함께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외 같은 실내에서. 그 왜 사방이 유리로 된 그런 실내에서 결혼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게 제가 어떤 걸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네. 유튜버 이름을 얘기해도 되나요? 오, 괜찮죠? 조효진 님이라고 그 뷰티 유튜버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일본의 결혼식장을 탐방하시면서 그런 일본 결혼식장에 대해서 보여주셨던 게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네. 네,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일본 뭐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교회처럼 생긴 예식장일 수도 있는데 네. 바다 경관이랑 어우러져서 예쁜 예식장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저런 곳에서 결혼해도 참 좋겠긴 하겠다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런 식장이 한국에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가요? 네. 그 바깥 풍경이 창이 커서 바깥 풍경이 많이 보이는 그런 예식장. 네. 네, 그런 곳들이 있기는 한데 엄청 비싸요.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얘기 드렸던 게 부자였더라면 그렇죠. 돈이 많았더라면 그렇게 해보고 싶은데 꼭 그렇지 않아도 사랑하는 사람이랑 성당에서 조용하게 미사드려도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울 것 같다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죠. 저는 결혼식에 대한 로망은 없었는데요. 근데 결혼식을 안 할 순 없잖아요. 그렇죠. 뭐 다른 나라들에서는 안 하는 곳들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결혼식이 겨우 하루뿐인 뭐 아니면 며칠뿐인 행사인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냥 건너뛰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해외 커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은 아무래도 부모님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기는 해요. 전에 결혼식 에피소드에서 한번 제가 말을 했었거든요. 네, 저도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들으셨군요, 다. 네. 근데 다미신의 부모님이나 그 예비시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들도 좀 결혼식은 꼭 해야 되지 이런 말씀이 좀 있나요?
다행스럽게도 저도 그렇고 제 남자친구도 그렇고 첫째 자녀가 아니에요. 오, 네. 그래서 이미 제 남자친구는 누나가 두 명이 있는데 네. 첫 번째 누나가 시집을 가셔가지고 이미 아마 그 부모님께서 그 결혼식 다니면서 네. 냈던 돈을 돌려받으셨을 거예요. 오, 마찬가지로 저희 쪽도 제가 언니가 있는데 언니가 이미 결혼을 해서 부모님이 뿌린 돈을 돌려받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가 쪽에서는 결혼식에 대해서는 크게 꼭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희는 마침 딱 둘 다 첫째거든요. 네. 그래서 결혼식 준비하고 결혼식을 실행을 할 때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 시댁도 조금 약간 로망 같은 거를 첫째 때 실현시키고 싶다. 이런 게 조금 있으셔서, 약간 좀 부딪히는 일이 좀 있었어요. 결혼식 준비하면서 갈등이 좀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조금 그렇죠. 네. 그게 또 바라시는 게 있고, 또 우리도 처음 해보고 좀 언니나 뭐 오빠나 누가 해봤으면 조언을 구할 텐데, 그렇게 구하기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제 남편의 남동생, 저한테는 도련님이죠. 도련님이 결혼을 하셨는데 그때는 되게 기준이 이미 생기셨으니까 이거 정도만 하면 되지, 이렇게 시댁 쪽에서도 편하게 그 기준을 주시고, 그 도련님 부부도 편하게 그 한번 봤으니까 약간 그 저희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어떻게 했냐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스무스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느꼈습니다. 네, 그래도 먼저 힘들게 경험은 했지만 조언을 해줄 수가 있었네요. 그러네요. 뭐 대단한 조언은 아니기는 했는데 뭐를 어떻게 했는지, 순서 이런 걸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 처음부터 알아보려면 또 약간 막막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했다, 뭐 이렇게 예시를 들으니까 그렇구나, 약간 감도 잡히고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저도 좀 조언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제가 일부러 그 식순이라고 하거든요. 식이 진행되는 순서, 그거를 식순이라고 하는데, 그 식순이나 아니면 사회자 대본 이런 것들 안 지우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큰 자산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언젠가 그거를 그냥 다 오픈하려고 뭐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결혼 꿀팁 이러면서 공개를 하려고 사실 생각을 했던 건데, 지금 제가 하는 게 한국인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디테일한 그런 정보 공개는 별 의미가 없을 수 있겠다 해서 그냥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우리 다미 같은 친구가 결혼할 때 뭐 보여주고 그렇게 쓰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 리나 선생님 결혼식을 제가 갔었는데요. 네. 한국인스럽다기보단 되게 외국 같은 느낌의 결혼식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맞아요. 야외에서 결혼을 하셨고, 뭔가 되게 외국의 좋은 저택 같은 데서, 저택 마당에서 결혼식을 하는 느낌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예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 자연광이니까 그 햇빛 있잖아요. 햇빛으로 그 빛이 나는 거, 그걸 자연광이라고 해요. 스튜디오 같은 데 가면 보통 인공 불을 켜는데 그게 아니라 자연으로 빛나는 자연광을 사용해서 사진을 찍으니까 사진들도 예쁘게 나오고, 그날 날씨가 좋아가지고. 맞아요. 파란 하늘이었어요. 네, 그래서 참 예쁘게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지나고 나서 느끼는 건데, 그냥 일반적인 예식장에서 할 걸. 왜냐면 너무 준비하는데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고생을 많이 했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고, 그리고 제가 아무리 뭐 와인도 준비하고 그 스튜디오였거든요, 거기가. 그 스튜디오를 오래 빌리고 그랬어도 사람들이 한국식 결혼식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냥 식이 끝나면 바로 다들 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보고 싶다고 해도 한국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는 문화에 따라서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도 결과물은 좋았다. 사진이랑 영상은 기가 막히게 나왔어요. 그거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런 트러블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스튜디오를 잡아서 했던 이유가 우리 쪽은 하객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부산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 사람들이 서울까지 결혼식 하나를 위해 올라오는 건 조금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 쪽에서 올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시부모님 쪽의 손님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 남편이 결혼을 당연히 처음 해보는 거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저희 남편이 부모님이랑 뭐랄까 막 이렇게 상의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는 거 어때? 저거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거를 부모님한테 잘 물어보고 뭐 그러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랑 스몰 웨딩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끝냈으니까 남편에게도 물어봤죠. 그렇게 진행해도 되는 거야? 라고 했는데 남편이 괜찮다. 정말 괜찮냐? 잘 불길한 물어봤냐? 예감이 드네요. 그죠? 잘 물어봤냐? 뭐 우리 부모님은 성격 좋고 그런 깐깐한 거 안 따지시는 분이고 좋으신 분들이라서 그런 걸로 뭐라고 안 하신다. 근데 그때도 제가 남편한테 했던 얘기인데 당신은 모른다. 시부모님이, 그러니까 우리 남편의 부모님이 시아버지가 되는 모습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지 않느냐. 그렇죠. 네. 부모님으로서만 만나봤지 시부모님이 된 부모님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없지 않냐. 모르는 거다. 시댁이 되면서 뭐 기대하게 되는 거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 물어봐야 된다. 근데 저희 남편은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 일반적인 시부모님과 우리 엄마 아빠는 달라. 그거죠. 네.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밈이 떠돌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 그런 사람 아니야. 맞아요. 네. 우리 엄마 아빠는 안 그래. 네. 일반적인 시부모님 같지 않아. 네. 좋은 분들이셔. 이렇게 얘기해요. 대한민국 남성분들의 루틴인가요? 그러니까 시부모님이 된 내 부모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볼 기회가 없잖아요. 며느리에게 바라는 거, 이런 게 뭐가 있을지, 이런 거를 생각도 안 해봤고, 본 적도 없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우리 부모님을 그 상대방에게도 적용을 하면 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남자 측은 물론이거니와 여자 측도 마찬가지죠. 맞아요. 여자도 내가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빠라고 해서 그 상대방에게까지 그렇게 적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상대방은 또 느낌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어렵기도 하고 그쵸. 또 불편한 점도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결혼이라는 게 어쨌든 둘만 만나는 게 아니라 그 둘의 집안까지 같이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정말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잘 맞춰서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상대방을 잘 생각하면서, 음, 내 기준으로 보기보다는 상대방의 음,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마음만 가지더라도 갈등이 조금 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 시부모님도 이제 새롭게 며느리를 맞이하면서 아니면 그 처갓집 그런 집에서도 새롭게 사위를 맞이하면서 나름 기대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로망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아니겠지 하는 게 아니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한국에서는 그래요. 뭐 다른 나라에서는 어떨지 잘 모르겠네요. 그죠?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나라들을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특히 외국 사람과 결혼을 해본 경험은 더더욱 없으니까요. 뭐 잘은 모르지만 뭐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볼 수도 있잖아요. 듣는 바로는 그 미국 같은 곳 이런 영어권의 서양권의 그런 곳에서는 시부모님을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호칭을 어떻게 하나요? 이름을 부르죠. 아, 그래서 어떤 네. 유튜버가 장난으로 시부모님한테 Mom, Dad라고 불러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되게 놀라시면서 어색해 하시더라고요. 어, 음, 그러면 외국에서는 어머님, 아버님이 아니라 그분의 성함을 불러드리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문화라는 게 참 신기하네요. 음, 니나 선생님이 만약에 시부모님의 음. 성함을 불러야 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뭐, 나쁜 의미나 뭐, 편하게 대하고 싶어서라기보다도, 음, 그 사람으로 봐주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시어머니로 보는 게 아니라, 시아버지로 보는 게 아니라, 뭐, 그 사람 자체를 좀 더 보게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남편이 저보다 연상이잖아요. 나이가 더 네. 많죠. 근데 보통 그런 경우에 오빠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저는 오빠라고 안 부르고 싶었어요. 그 큰 이유가 오빠라고 보통 남자를 사귀면 많이 부르잖아요. 네. 사귀지 않더라도 오빠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같이 느껴졌어요. 제가 오빠라고 부르는 게. 아, 그래서 네. 오히려 이름이나 애칭으로 불러서 특별하게 부르고 싶었어요. 너는 하나뿐인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호칭을 구독자님들도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모르기는 하는데, 레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 네. 왜냐면 남편이 전에 회사에서 썼던 닉네임이 레드여서 어, 저도 회사에서 리나라는 닉네임을 써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미 씨는 어떨 것 같아요? 그 시부모님을 이름으로 부른다면? 어, 음, 어, 우리나라식으로 보자면 굉장히 버르장머리가 없는 건데, 그죠? 버르장머리를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여러분, 매너? 버르장머리? 매너? 아, 네. 그죠? 매너, 어른에게 매너. 그죠? 매너 예의가 없는 건데, 음, 실제로 성함, 이름만 부르진 않을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성함이 뭐 나무라고 한다면, 음, 나무라고 부른다기보다는 나무 씨라고 할 것 같기는 해요. 그 정도, 그죠? 나무 씨라고 하면, 근데 음, 선생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네, 정말 그 사람이 보일 것 같긴 해요. 그죠? 내 남자친구, 내 남편의 부모님, 누군가의 아내, 뭐 그런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아니라 정말 그 나무 자체로만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저는 그래서 약간의 로망이 있는데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고 뭐 그 아이에게서도 아이가 태어나고 뭐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고 뭐 그럴 때 저를 뭐 어머니, 할머니,
뭐 이런 거로 부르는 게 아니라 이름으로 또는 애칭으로 불러줬으면 좋겠다. 그런 로망이 있어요. 너무 괜찮은 생각인데요. 그죠? 그 호칭은 똑같나요? 니나인가요? 모든 그때 뭐 아기가 예를 들어서 손녀, 손자가 태어났다고 상상을 해봤을 때 그때 제가 뭐 선물했던 뭐 인형이라든지 뭐 어떤 추억이 담긴 뭔가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 이름에서 약간 변형을 시킨 제 이름을 바뀐 그런 애칭일 수도 있고 뭐든 간에 그 둘만의 뭔가 만들어서 서로를 부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둘만 공유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더 애틋해질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그쵸. 호칭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일본에서는 며느리를 시어머니가 부를 때 누구씨라고 부른대요. 아, 그럼 뭐뭐상 이렇게 그렇죠, 하는 건가요? 그렇죠. 모모상, 따미상 이렇게. 되게 예의가 갖춰진 느낌이 드네요. 그쵸. 시부모님,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나를 리나 씨 이렇게 불러준다고 생각을 하면 되게 존중받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네, 되게 새롭네요. 다른 나라의 그런 호칭들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그쵸. 굉장히 새롭죠. 어떻게 오늘부터 바꿔봐야 되나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름만 부르면 그냥 되게 버릇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게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여자들이 아직도 의견을 내면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어떤 부분에서 혹시 방금처럼 그냥 호칭을 편하게 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 했을 때, 뭐, 너네를 무시하고 막 그러려고 호칭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왜 그런 생각을 하냐? 너 너무 예민하다. 이런 식으로 모두가 그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저번 팟캐스트, 오늘 올라간 팟캐스트인데, 뭐, 도련님, 아가씨, 이런 호칭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조금 아쉽다, 불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도 약간 그 호칭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거든요. 네. 도련님 아가씨가 뭐 옛날에 하인이 썼던 것도 있지만, 도련님이 사실은 결혼하면 서방님이 되는 거 알고 계셨나요? 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저도 알고 있어서, 서방님이라고 원래는 불러야 되는구나 알고 있었는데, 예전에 그 직장 동료분과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도련님 이런 호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었는데, 그게 예의고, 그게 정답이고, 그게 맞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왜 의문을 갖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되게 원칙주의이신 분일 수도 있겠네요. 원칙대로 딱딱딱딱 하시는 분? 그렇죠. 그 룰이 있으면 그걸 네. 딱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근데 그때 조금 웃겼던 게 그분한테 근데 그 호칭이 좀 어색하지 않냐. 특히나 도련님이 결혼하면 서방님이라고 원래 불러야 되는 건데 서방님은 남편을 부르기도 하는 호칭인데 그렇죠. 너무 이상하지 않냐.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 마음이 이해가 안 가냐라고 물어봤더니 서방님 아닌데요? 이러는 거예요. 결혼하면 서방님이라고 부르는 게 원래는 맞습니다.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알지 못하시면서 그러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보기만 해도 나올 텐데. 그쵸. 선생님 좀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속상하기도 했지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보는 것 같아요. 나쁘다기보다는 자연스럽죠. 뭐 여자들이 군대 가는 심정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지 않는 것처럼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리고 호칭 중에 이제 저희 도련님이 결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원래는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할 일이죠. 결혼을 하셔서 원래는 서방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너무 어색해서 그냥 도련님 이렇게 슬쩍 불렀는데 뭐 시부모님이 뭐라고 터치도 안 하시고 하니까 그냥 도련님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거든요. 네. 원래는 뭐 서방님, 작은 서방님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그 도련님이 결혼을 하셔서 도련님의 와이프가 생겼습니다. 이제 그분을 동서라고 불러요. 근데 이번에 팟캐스트 쓰면서 알아봤더니 동서가 틀린 말인 거 알고 계셨나요? 그런가요? 네. 뭐라고 처음 들어봤죠? 불러야 되나요? 제가 이게 확실한지 모르겠는데 동시? 동시요? 왜냐면은 동서의 서자가 사위라는 뜻의 한자래요. 네. 같은 그 기수 있잖아요. 같을 동자를 써서 같은 그 레벨, 그 같은 순위의 사람들 중에서 그 결혼을 한 사위들. 그러니까 자매들이 있으면 그 자매들이 사위를 데려올 거잖아요. 네. 그 사위들끼리는 이제 같은 레벨이잖아요. 형님이 아니라 원래 정식 명칭이 동서였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들 동서래요. 그 사위들끼리가 동서고, 그 다음에 그 며느리들끼리는 동시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시가 시댁할 때 그 시인가요? 그 시였는지 사실 정확하게, 왜냐면 그게 안 쓰는 말이에요. 네. 며느리끼리 한국에서 지금 동서라고 불러요. 근데 그게 원래 한자는 틀린 한자라고 하더라고요. 잘못된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었네요. 그렇긴 하죠. 근데 그 지역마다 다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제주도 같은 데 가면 그냥 할머니 이런 분도 삼촌이라고 부르는 거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그 이번에 폭삭 소가수다 그 드라마가 완전 그 히트를 쳤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나왔는데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분들도 삼촌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게 드라마에서 그냥 만든 게 아니고 그 제주도에서 사는 유튜버가 있는데 그분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실제로 주변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분들을 삼촌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삼촌이 아니라 삼춘인 건가요? 보통 삼촌 이렇게 많이 귀엽게 부르더라고요. 들리네요. 그죠. 네. 귀엽죠. 할머니를 삼촌이라고 부르면 네. 재미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원래 호칭이 지역마다 다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고 보기보다는 뭐 정확히 말하면 틀리긴 했는데 그냥 다 같이 그렇게 쓰니까 그냥 그렇게 쓰자 이렇게 흘러오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호칭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네요. 저희도 어려운데 외국인 분들은 한국에 오시면 더 생소하시고 낯설고 더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뭐 저는 그런 생각이 그냥 들었습니다. 호칭으로 부르니까 그 사람을 그 호칭 안에서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쉽기도 하고
또 그 호칭이 약간 지역마다 다르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니까 좀 어렵고 의미도 뭔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호칭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어떨 것 같아요? 그 호칭 말고 이름으로 부른다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그 다양한 사람들에게, 그 가족분들에게 말씀이신 거죠. 그죠. 이름으로 부른다면. 저는 오히려 또 이름이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뭐랄까, 그 가족이라는 의무감에 갇혀 있기보다는 그 이름을 통해서 서로 불러주면서 사람 대 사람으로 소통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인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약간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살다 보면 생각보다 사람 만날 일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족끼리 더 친해질 수 있었다면 좀 좋았을 텐데 이런 게 약간 아쉽기는 한데 근데 그렇게 호칭으로 부른다고 해서 뭐 사이가 더 나빠지는 건 아니니까 그냥 살짝 아쉽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좀 배가 고프죠? 계속 과자를 먹고 싶었는데 먹어도 되나 하고 눈치를 좀 보고 있었습니다. 먹어도 되기는 하는데 생각보다 말하다 보면 뭔가 먹을 시간이 부족하죠.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이제 지금은 결혼을 안 했으니까 예비 시댁이잖아요. 결혼을 한다면 시댁이 될 것이고 안 할 수도 있죠, 뭐 그죠? 결국 헤어질 수도 있겠지만 네. 결혼을 하게 될 수도 있는 사이다 보니까 좀 같이 놀러 다니기도 하고 좀 보러 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어때요? 그 명절 같은 때도 만나봤나요? 명절에는 안 가는 것 같아요. 일부러 더 그러시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부산 사람이에요. 집이 여기가 서울인데 서울에 제가 살고 있지 않고 부산에서 올라왔는데 명절에는 이제 설이나 추석 명절에는 부산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못 뵙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게 아직까지는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명절에 찾아간다는 건 아직까지는 서로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명절에는 찾아뵙진 않고 또 공교롭게도 집과 집이 좀 가깝거든요. 남자친구 집과 저희가 사는 집이 가까워서 편안하게 왕래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맛있는 게 있으면 와서 먹으러 와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행 계획이 있으시면 꼭 저희한테 물어봐 주세요. 같이 갈 수 있겠니? 라고 같이 가도 괜찮니? 라고 물어봐 주셔서 또 힘들고 컨디션 안 좋은 날에는 저도 이렇게 노라고 하는데 제가 또 괜찮은 날에는 같이 가요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전에는 여행도 같이 다녀오셨다고 이야기했었죠. 네. 어땠어요? 제가 이번 여름에 강원도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대한민국의 강원도의 삼척이라는 바다를 갔는데요. 삼척이라는 삼척시에 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물이 맑아서 스노클링하기 좋거든요. 오, 네. 그래서 스노클링 목적으로 갔었어요. 그게 어떻게 하다가 가게 됐냐면 실은 남자친구와 저와 남자친구의 두 번째 누나죠. 그 누나와 함께 3명에서
프리다이빙 자격증을 따려고 수영장을 다녔었거든요. 네. 그래서 프리다이빙 안타깝게도 저만 떨어지고 두 분이 붙으셔가지고 아, 같이 보셨어요, 그걸? 네, 저는 오, 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음, 물에는 기압이라는 게 있어요. 압이 있어서 내려가면 귀가 먹먹해지고 아프거든요. 네, 귀에 공기가 가득 차서 막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물에 들어가면 이게 코를 막고 귀를 뻥 뚫어줘야 되는데 맞아요. 그게 잘 제가 안 돼서 그러셨구나. 자격증을 안타깝게도 못 따고 이렇게 두 분만 따셨는데 네. 뭐 이거는 에피소드고 네, 네. 네, 이렇게 따게 돼서 이제 우리 바다로 이제 실전으로 수영장이 아닌 바다로 나가서 물놀이를 해보자 해서 같이 가게 됐어요. 가게 돼서 스노클링 장비 챙겨가지고 이렇게 물속에서 들어가서 바다를 보니까 물고기도 보이고 여러 해산물들도 볼 수 있었거든요. 전복도 있고, 와. 네, 해삼도 있고, 해서 조개도 있고 그런 것들을 채취하면서 재밌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인스타그램에서 본 것 같아요. 그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스노클링 배우고 네. 그러는 사진을 봤던 것 같아요, 진짜. 네, 스노클링 또 이게 프리다이빙 모임이 있어가지고 네. 한번 바다도 놀러 갔었는데 네. 그때 갔던 데가 삼척이거든요. 오, 네. 거기가 매우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가족분들이랑 또 한번 모시고 같이 갔었던 것 같아요. 재미있었겠네요. 매우 재미있었고 네. 더워서 많이 탔습니다. 실은 수영복만 입고 있어서 그 수영복 입은 부분은 제외하고 다 탔어요. 그 요즘 썬번 메이크업 이런 것도 유행하던데 내추럴 썬번 메이크업이네요. 그런 게 있었나요? 네. 꿀팁을 듣고 갔었어야 되는데. 아니요. 그게 그렇게 탄 것처럼 연출을 하는 그 수영복을 입고 그 무늬대로 탄 것 같이 연출을 하는 그런 메이크업이 있더라고요. 어머, 너무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좀 타가지고 건강해진 것 같은 그 해변에 놀러 가서 재미있게 논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일부러 약간 탄 것처럼 메이크업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탄 것처럼 하는 메이크업? 그렇죠. 그래서 제 몸에는 수영복 무늬가 있답니다. 지금도 있나요? 네, 선명하게 있어요. 지워지지가 않네요. 오, 그래요? 네, 이거 수영복 안 입어도 아무도 모르실 것 같아요. 근데 재미있게 놀았다는 증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와, 근데 가족이랑 같이 그런 취미를 즐기는 거 진짜 재미있겠네요. 네, 이게 사실은 친해지기가 많이 어렵잖아요. 말 트는 것도 어렵고 저보다 손윗 사람이시고 해서 대화를 할 때 단둘이만 있을 때는 어색할 수 있거든요. 뭐 서로 공통점도 없고 대화 주제도 없으니까. 네, 그렇게 같이 취미생활을 공유하면서 그 취미생활 얘기를 하면서 말에 대화를 시작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 너무 부분이 좋네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아까 그 얘기 했었잖아요. 시댁 같은 가족이랑 같이 놀러 가고 할 때 시댁 가족들끼리 그분들끼리만 아는 이야기 할 때 있잖아요. 네. 그 옆집에 살던 최씨네 첫째 딸이 아기를 낳았다더라. 이런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 이런 거 길게 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취미가 있으면 취미 이야기를 다 같이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같이 시간 보내기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게 좀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그 남자친구 측 부모님께서도 보시니까 굉장히 흐뭇하게 보시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그렇게 그 밑에 그러니까 시부모님 말고
그 밑에 자녀분들끼리 편하게 친하게 지내니까 시댁에 가서 있기가 더 편하겠네요. 뭐 시댁은 아니지만요. 네. 사실은 저 본가 제 부산에 있는 원래 집을 본가라고 하는데 네. 본가만큼은 당연히 편하지가 않죠. 네. 분명히 이렇게 본가에서는 정말 이렇게 널브러져 있다라고 하죠. 네.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누워 있어요. 네. 근데 남자친구 댁에서 제가 그렇게 있을 순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제 본가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말도 신경 써야 되고 그렇죠. 행동도 신경 써야 되고 뭔가를 하고 계시면 뭐 도와드릴까요? 제가 뭐 저 해야 될까? 할 게 있을까요? 라던가 네. 그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편하지는 않지만 이게 좀 보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다 보면 네. 그 가족의 문화를 이해하게 되고 또 그에 맞게 있게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공감이 됩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진짜 어색하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얼굴을 계속 보니까 그나마 좀 편해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많이 힘들고 그렇지 않고. 약간 웃긴 얘기인데 제가 저만 불편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어른분들이시니까. 근데 그래, 그냥 확 마치 예전처럼 친했던 것처럼 그래, 이건 드라마 찍는다고 생각하자. 되게 살가운 며느리가 되자. 그래서 어머니 이러면서 막 이렇게 팔짱도 끼고 팔을 이렇게 잡고 했는데 네네네. 어머니가 그 막 싫어하시진 않았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했지만 되게 약간 얼어 있는 걸 느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슬쩍 빼시더라고요. 이렇게 잡고 있다가 약간 초반에 한번 재연을 해볼까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머니 이렇게 했는데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맞아요. 네. 뭐 그 느낌으로 약간 어색해 하시는 그걸 네. 보면서 시부모님도 어색하지만 가족이 됐으니까 서로 잘해주고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시고 있구나. 그런 거를 그때 한번 느꼈어요. 그랬군요. 그래도 우리 리나 선생님이 굉장히 노력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처음에는 막 이렇게 노력해야 되나? 엄청 이렇게 약간 오버해서 했다가 한 번은 약간 좀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있나? 이랬다가 막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나?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정도의 행동은 괜찮구나.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구나. 이런 기준들이 스스로도 생기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좀 어떤가요? 지금은 확실히 전보다 편해졌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편해져서 막 아무렇게나 있을 수 있는 거는 확실히 아니고. 그렇죠. 어떻게 그렇겠어요. 그냥 뭐랄까. 너무 이러고 있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좀 편하게 이렇게 있고. 그리고 전에는 모든 말들에 반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자면 방금 말씀하신 제가 말을 했는데 뭐 모르는 최씨네 집에 무슨 일이 있었고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모르는 집 이야기. 그런 게 처음 나왔을 때는 네 이러고 있었어요. 네. 근데 요즘은 약간 네. 핸드폰도 살짝 너무 힘들면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최씨네가 누군지 모르는데 스토리가 막 10분, 20분 이상 나오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가족들끼리만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누군지 저는 모르니까. 그러면은 예전에는 꼼짝없이 네 이랬는데 옆에 남편한테 누군데? 이렇게 슬쩍
틈이 나면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러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말 가족이 된다는 게 그 집의 문화도 알아야 되고 그 집이 살아오면서 이제 만났던 사람들도 다 같이 알아야 되는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편하게 있다가 뭐 반응을 꼭 해줘야 될 것 같으면 아이고 뭐 이런 추임새를 살짝 넣고 근데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거 진짜 사실 이거 시부모님도 보시기 때문에 웃기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진짜 모르는 얘기니까 제가 어떻게 반응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자 이제 모르는 이야기 시작했으니까 저는 핸드폰 보겠습니다 하면서 딴청을 피우기도 좀 애매하고 네. 그래서 어떨 때는 아이고 뭐 안 됐네요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리액션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축하할 일인데 제가 그 내용을 모르니까 아이고 저런 이런 말을 했다든지 어머머.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처음에는 내가 이상한 말을 했나? 그러니까 제가 아이고 그렇구나 그랬어요 이런 반응을 했는데 시부모님이 거기에 그러니까 이런 반응도 안 해주고 넘어가거나 뭐 이러면서 난감한 것 같기도 한 반응을 할 때 내가 리액션을 잘못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불킥이라고 하죠. 네. 집에 가서 좀 창피하고 생각나고 그런 게 옛날에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별 생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스스로 그냥 그렇게 편해지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 시부모님도 보고 계신 건가요, 방송을? 맞아요. 보고 계세요. 네. 근데 보고 계시는데 시부모님이 나쁘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요, 이거는. 그럼요. 네. 시부모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럼요. 네. 뭐 그냥 웃긴 에피소드 같은 느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리나 선생님께서 가족분들과 이제 시댁분들과 함께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도 들려주시고 네. 그 안에서 선생님께서 느꼈던 마음들도 이렇게 들려주시고 하니까 정말 좋네요.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도 요거 꿀팁으로 좀 알고 계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요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결혼하신 분들은 굉장히 또 공감을 하실 수도 있고요. 공감할 수도 있고요. 네. 진짜 한국인이랑 결혼하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마무리를 잘 해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아쉽습니다. 다음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 또 네. 한 번 이런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즐겁게 들으셨기를 바라고요. 그럼 우리는 언젠가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만나요. 안녕!